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까지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오늘 새벽에서야 예산안 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오늘 새벽 12시 30분 정도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을 결국 나흘 넘겨서였는데요. 이 예산안은 재석 178인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 이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이 예산안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요. 의결된 예산안 총액은 428조 8,626억 원 규모였고 내용은 앞서 나왔던 여야 주도부의 합의안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네, 한국당은 아예 불참했다면 반대 15표는 주로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 11명 전원에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의원이 반대했고 한국당 신상진, 주호영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한국당 김연아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두 의원이 반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취지입니까? 일단 이 두 분은 공무원 증원 반대라든지 최저임금 상승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반대와 아주 유사한 취지였습니다. 예.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지로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까지 했는데요. 그래요? 사실 앞서 본회의 직전에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반대 투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에 일순 긴장이 돌기도 했는데 의원총회 결과 이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압도적 다수는 찬성 의견이다. 일부 반대가 있다. 이렇게 이총 결과를 브리핑했고요. 예. 실제 결과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2시 넘어서까지로 이렇게 본회의가 길어진 건 한국당 의원들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투표를 거부하고 또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 항의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좀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본회의를 한 차례 정회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몇 시간 늦추는 정도가 이 한국당이 얻었던 성과의 전부였습니다. TV 화면 보니까 의장석 앞에 나가서 막 구호 외치고 그런 모습도 있던데요. 네, 선진화법 통과되고는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본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예산안 처리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본회의 의사 일정 1항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인 밤 10시 12분경에 이미 반대 당론을 정하고 이 당론을 어떻게 관철할 거냐 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예. 고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먼저 가결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반대표가 워낙 좀 많이 나와서 네. 한국당이 처음부터 거기에 표결했으면 법인세는 부결될 수도 있었다 이런 기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게 맞는데요. 좀 가정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수법안이 안건 순서상 예산안보다 먼저 가결이 됐었는데 법인세법은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특히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정의당에서도 왜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많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깎아주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반대표가 33표, 기권이 11표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33표에 한국당 전원 참석했으면 부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까 가정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한국당 의원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럼 한국당은 반대할 게 다소 뻔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21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대로 반대를 해서 한국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받는 선택을 과연 했을지 사실 이건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김광림 한국당 정책회의장이 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안 맞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서 반대 토론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반대를 했으면 아마 가까스로 통과는 됐을 거다. 한국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반대를 한 거지 우리가 들어가서 빨간불이 다 켜졌으면 그 사람들 반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참석했으면 국민의당은 찬성으로 돌아섰을 거다. 네,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김광림 정책위 장관은 이랬습니다. 수정안을 불결시키면 그럼 정부 원안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 원안이 내용이 더 세지 않느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예산안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반 블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뒷거래, 밀실 야합 이렇게 맞서는 그런 상태죠. 네, 그 호남 고속철도 그 부분에 그 사업 부분하고 선거제도 관련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그 난항이던 협상이 갑자기 풀린 게 5일이었는데요. 그 전날 이 호남 고속철도 KTX가 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을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국당이 뭐 야당, 그 위장 야당이다, 야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뭐 개헌이나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 끝나는 대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다. 그러니까 후속 사업을 논의한 것뿐이지 야합이 아니다. 또 호남 고속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하에서 소외됐던 이 호남 지역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양당이 경쟁적으로 한 결과지 예. 뭐 무슨 예산을 얻는 대가로 우리가 무언측하게 타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 협상을 좀 수월하게 푸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거구제나 개헌 문제는 두 당이 이렇게 논의를 좀 주고받았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